일명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9일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폭격기입니다. B-1B 폭격기. 자, 정례적인 훈련 차원이었다라고 우리 군은 밝히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곧 있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위한 전개였습니까? 아니면 추가 훈련을 위한 전개였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 B-1B 한번 비행하는데 10만 달러 이상이 들고 거의 뭐 100만 달러, 괌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한 100만 달러 가량이 들 겁니다. 네. 그러한 비용을 가지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다음 22일 정도에 하는데 그걸 위해서 사전에 그냥 사전 예행 연습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훈련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목표물에 대한 또는 공격 방식에 대한 또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고 간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요번에 B&B가 왔고 그때 우리 F-15K가 이제 옆에 같이 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징은 요번엔 지난번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네. B-1B도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아하. 우리 F-15K도 내렸고 그래서 저거는 북한에서 폭격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오산 기지나 내려가지고 재급유를 받거나 아니면 재무장을 해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B-1B 죽음의 백조가 전개가 되면 북한은 항상 흥분하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번 전개는 뭔가 의미가 더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북한이 긴장하고 신경 쓸 만한 일.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일본 도쿄 근처에 도착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원래 오늘 뉴스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쿄 서해상 300km 지점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도쿄 인근에 입항을 했습니다. 네, 불과 이제 지난주만 해도 네. 호주하고 합동 훈련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중순에는 브리즈번에 이제 입항을 했었는데 북한이 이 ICBM을 쏘고 나니까 즉시 출항해서 지금 달려왔는데 거의 보름도 안 걸려서 지금 지구를 거의 남북을 횡단하면서 지금 일본에 입항을 이제 하게 되고 아마도 일본에 들어가서 요코스카에 들어가서 재보급을 받고 즉시 다시 동해 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북한이 며칠 전에 미사일 2기를 실은 초계정이 동해안 인근을 순찰을 했다. 이게 포착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게 바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오는 것을 좀 대비해서 경계를 서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했었는데 네. 맞군요. 그때 맞춰서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초계종이라는 게 저게 네. 한 400톤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배고 네. 물론 사거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 구축함에서 가지고 있는 함대한 미사일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마도 얼쩡거리다가 바로 그냥 격침될 겁니다. 네. 미사일 2발을 탑재를 했는데 네. 그 미사일 2발을 다 쏜다 하더라도 네. 항공모함 50km 근처도 못 갑니다. 그렇군요. 다 요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저런 초계정이 네. 한 100척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다 쏟아부어도 네. 항공모함을 에워싸고 있는 호위함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막는 건 SM2로 막든가 네. SM6로 막게 되기 때문에 네. 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 해군 특수전단 UDT, 네이비실이 지금 강도 높은 훈련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UDT하고 네이비실 얘기 나오면은 저는 제일 먼저 그게 떠오릅니다. 참수작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직 훈련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미군이 지금 한반도에서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뭐냐 하면은 네. 실제 전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전쟁하기 전에 우리 군대는 뭐 합니까? 네. 그 전쟁에서 자기가 기량을 발휘할 어떤 지역과 어떤 임무에 대해서 계속 도상 연습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UDT 스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D-Day 직전에 이미 적진에 침투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 부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이 제가 알기로는 요인 암살 뭐 이런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당연히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것도 참수작전 직접적으로 김정은이든지 네. 아니면은 군 어떤 그 핵심 엘리트 계층이든지 네. 누군가 어떤 불특정한 요인을 암살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특수정 부대가 훈련만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헬기를 타든가 항공기를 타고 로널드 레이건 호에 함산까지 와가지고 네.
로널드 레이건하고 우리 동해로 진입하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대개 보면은 지난번에도 미국의 특수부대 1,000명이 그때는 칼빈스로에서 그랬었죠. 대기하고 있었고, 네. 물론 우리 뭐 한국에 상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부대가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우리 남한 지역이나 북한 지역이 비슷합니다. 아마도 훈련하려고 하면 우리 남한에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의 그 특수전 부대가 우리 한국 땅에서 훈련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747 여객기 300인승 8대로 무려 미군 2,800여 명이 한국에 상륙을 했다. 도대체 뭐 하는 부대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북한의 개마고원 등 산악 지역에 적응 훈련을 또 하고 있는 부대들도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B747 400 여객기가 어제 오후 5시쯤 오산 기지에 착륙했는데 여기에 또 괌 지역에서 훈련을 마친 부대가 합류를 했다. 지금 거의 연일 미군 지금 병력들이 엄청나게 한국으로 상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들어온 부대들은 네. 제가 알기로는 10산악 사단이 아니고 네. 29사단이라고 네. 버지니아주 쪽에 있는 주방위군 부대들이에요. 거긴 뭐 하는 부대입니까? 그 주방위하는 부대죠. 근데 주방위, 버지니아 주방위 그렇죠. 군까지 지금 한. 그런데 이제 그런 한국으로 온 건가요? 주방위군들이 전쟁에 투입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아하. 그리고 주력군을 지원하는 지원 업무를 하는데 네. 오늘 들어온 부대들은 공병들이 주로 들어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공병이 뭐냐면은 다리 놓아주고, 그렇죠. 오늘 지뢰 제거해주고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산악 사단들은 전투부대들이 들어왔고, 네. 그 전투부대들이 진격로를 닦아주는 공병들이 오늘 들어와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죠. 그 블랙호크 다운. 네네. 그 블랙호크 다운 보면 델타 포스가 그 반군 그 두목을 이제 잡으러 돌아가기 갑니다. 전에. 네. 가다가 이제 그 헬기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네네. 델타 포스 주변을 레인저들, 네. 우리로 치면 그 공수 특전대들이 그 델타 포스 임무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에 그 델타 포스와 그렇죠. 그 구출하러 갈 때 10산악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 10산악 사단이 뭐냐? 이런 특수작전을 할 때 외곽에서 적의 전기군이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 지역에 어떤 그 WMD 제거나 요인 암살이나 이런 작전이 지금 구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괌 지역에 이제 그 들어온 부대가 미 해병대 30일 원정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 부대가 이제 그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그 제일 먼저 투입하는 부대고 네. 또 지난 4월달에 키리저브 훈련 때도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 부대가 미 해병대 30일 원정단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아직 열흘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사상 지금 최대 규모의 미군 병력들이 지금 한국에 상륙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까? 지금 병력 규모로 봤을 때. 최대 규모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94년도에 또 이것보다 더 많은 병력이 그 당시에 한반도 전쟁설, 위기설이 있었을 그 그렇죠. 당시죠. 그런데 지금 그에 근접하게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이 모든 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한번 손을 보겠다라는 네. 그 작전 계획에 맞춰가지고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종국 실장님 그리고 신인균 대표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채널A 뉴스 탑10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5위와 6위로 꼽은 내용이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